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과 음악사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분이 지금 와 계신데요. 누구시죠? 네. 이분은요, 네. 간간히 다른 프로그램엔 출연하셨는데도요, 네. 토크쇼에는 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분이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누구냐? 네, 누구예요? 이분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주제가? 네, 이 음악이에요. 자, 잠깐 이 들어볼까요? 음악. 네. 이분의 주제가. 네. 그 사람 아, 금방 알겠는데. 아시겠죠? 네. 언제 바로. 네. 바로 이분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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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봉 씨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밝혀주신다고 해서 참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자,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실지 얘기를. 네. 심수봉 씨가 새롭게 밝히는 모든 것, 네. 잠시 후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시기 전에 우리 가족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멋진 음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봉환과 음악 사이. 자, 오늘 저희 방과 음악 사이에 자, 이거 다 빼고 그냥 빨리빨리 막 그냥 빨리 소개를 해야죠. 그 무슨 지금 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라고. 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급하세요? 왜 아니 그래요? 근데 손님 오셨는데 자, 언제 자 하고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딱 오늘의 주인공 누구 딱 빨리빨리 모시자고. 아유, 짜증나. 이게 더 길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 왜 나, 서두르시냐고? 내가 왜 이러지 진짜? 네? 왜 이러는 뭐 거예요?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네. 우리 전영호 씨가. 네. 알았어요. 모실게요. 네, 자, 네. 오늘 밤의 주인공 네. 심수봉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심수봉 씨. 예. 오늘 네. 참 주인공답게 아주 예쁘게 옷을 입으셨어요. 네. 그리고 심수봉 씨가 들어오실 때 표정을 네. 이렇게 보니까 참 밝으세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구나. 그거부터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죠? 네. 얼굴이 환하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왜, 제가? 왜 떠세요? 왜 떠시는 거예요? 제가 딴 데가 있을까요? 그 굉장히 안정된 표정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네. 좀 사랑을 좀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네. 따뜻한 사랑을 많이 네, 받으시니까. 저도 사랑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한쪽만 오면 안 그렇죠. 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 아주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 뭐 네. 100%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하다는 말은 제 하기가 사실 두려워요. 왜요? 그 금방 그 행복하다는 얘기를 또 아, 듣고선 네. 뭐가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알겠어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다 네. 자랑을 하면 네. 또 시샘을 누가 하든가 무슨 또 이 일도 있을까봐.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 여기까지만 그럼 얘기를 할게요. 참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예. 네. 요즘 DJ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 활동도 뜸하셨는데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결혼 생활도 좋지만 DJ 활동 하시면서 또 다른 재미도 느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DJ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의 그 인격 수양도 되고요. 네. 몰랐던 자기의 면도 오히려 그 다시 이렇게 재조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네. 그렇지 않아도 임성훈 씨 같은 이런 네. MC 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을 저렇게 잘하실까 굉장히 아이고. 다시 보이게 되고 아유, 그러던데요. 고맙습니다. 네. 저보다도 저 전영호 씨가 더 지금 어려운 저보다도 일을 박주미 해요. 씨. 그러니까 라디오도 힘이 네. 드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라디오 DJ를 하여튼 하시길 참 잘했다고. 네, 이렇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청취율도 꽤 높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들었으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네.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들었어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잘 진행하시는. 네. 네. 예. 목소리가 워낙 또 고와 그렇죠.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네. 제가 목소리는 이상하게 그 노래하는 소리하고 틀리게 네.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그래? 지금 좋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낮은 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이쁘게 잘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징그럽던데. 네. 네. 그 DJ 그 보시다가 뭐 재미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은 실수하는 일이죠, 뭐. 어떤 재밌다고 볼 수는 실수요? 없고. 그 언에어 방송 중이란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네. 엔지니어가 이렇게 바뀌면 엔지니어가 이 프로듀서 이 큐를 안 받고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 모르고 그 우리 저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아 그 음료수 좀 사와. 김밥까지 얘기하면서 그건 아니. 김밥 아니에요? 아니 음료수 좀 사오라고 그 설록차까지 했어요. 아 근데 보니까 딱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엽서를 읽는 순서였는데 근데 그 방송을 또 듣고 편지를 보내셔요. 재밌게 한다고? 설록차 선전 잘 들었다고요. 오히려 방송 듣는 분들은요 더 재미있어 해요. 재밌죠. 네. 실수를 하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분은 실수를 들으려고 재미로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또 들었대요. 아슬아슬한 걸. 저도 처음에 실수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방송 활동이 좀 뜸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책을 내셨어요. 사랑밖엔 난 몰라. 드세요. 앞을 이럴 때 보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밖엔 두 난 권이에요? 몰라 두 예, 권입니까? 상하로요. 예, 두 권인데 네. 네. 아주 뭐 이렇게 그 진실된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예, 봤어요. 근데 참 용기가 대단하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럼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쓰신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책은 제가 그 이제 물론 그 12류 얘기를 저 아주 네. 이제 네. 정말 지겨워요. 사실 10자만 나와도 지겨운데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면은 네. 기억도 없어질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 생각을 늘 안타까워했었고 또 뭐 한번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무슨 격동모 하는 네. 뭐 있어요. 예. 그 옛날 쭉 뭐 대통령 정치하는 얘기들 쭉 나오는데 우연히 어디를 가다가 낮에 그 프로그램을 한 11시쯤 라디오로 들었는데 마침 그날 궁정동 제가 그 참석했던 연애 장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거 사실 내가 내 입으로 한번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그 여건이 그 전에는 그렇게 자유스럽지가 못했어요. 그 뭔가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가 참 본인에게 해가 된다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를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상당히 자유스러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즈음이 그래서 그리고 네. 또 결혼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그 있었던 그 정말 그 힘들었던 얘기며 정말 구겨진 그 젊은 어린 예. 시절부터 예. 그 얘기를 아주 쭉 그냥 뭐 이렇게 카펫도 확 펼치듯이 펼쳐놓고 다 이렇게 지우고 지워지진 않겠지만 예. 지금부터 좀 활발하게 살고 싶어서요. 네. 너무 어둡게 살았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 심수봉 씨에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네. 방과 막사에서도 예.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담담한 이런 마음으로 네. 이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지금 이 심정은 어떠세요? 심정.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지금 마음이. 아니 물론 이게 이제 토크쇼니까 네. 얘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예. 그 뭐 이거 쓰면서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저희 그 지금 새로 시작한 네. 그 결혼 생활에 그 남편한테 사실 굉장히 미안스러웠어요. 전에 무슨 남자 얘기도 나오고 얻었던 그런 과거들 얘기가 이걸 솔직하게 써야 되나? 그렇죠. 그 남자분 때문에 좀 가려야 되나? 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누가요? 저희 남편이 아, 다 까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왕 쓰려면 예. 진실되게 예. 부끄러운 속 그것까지 완전히 다
벗어 던져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용기를 제가 갖고 했었거든요. 그럼 뭐 이제는 거리낄 거 없어요. 네. 아무것도. 네. 지금 들으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시겠네요. 편하네요. 그러나 이제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12족 얘기나 뭐 이런 게 이게 주가 됐던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서 네. 잘못됐던 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예. 거지. 그런데 이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그쪽에 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상상 밖으로 또 네. 너무 떠들썩해서 네.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얘기는 책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차지하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좀 그 얘기는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죠. 네. 오늘 그 얘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있죠. 그러니까 예. 네. 그 얘기를 갖다 길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알려야 할 거 올바르게 이건 사실 이런 거였었다 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살짝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저 사랑 얘기라든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그럼 편안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꿈이 네. 심수봉 씨의 꿈이 제가 알기로도 대중 가수는 아니었었던 걸로 알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죠, 맨 처음에? 그때 가수 되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가수가 우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가수하면 코미디언인가 우습게. 가수라는 직업이 말이죠. 어. 상당히 그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당시만 해도. 가수는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 우습죠. 예. 그리고 어릴 때는 그 어머니가 그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너무 뛰어난 거를 발견하시고는 이 무슨 악기를 하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 듣겠다. 그래갖고 피아노를 저를 가르치신 게 정말 대단히 고맙죠.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본인의 꿈은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요. 피아니스트요. 그렇죠. 그때는 예. 뭐 막연히 그러니까 악기를 피아노를 했으니까. 네. 네. 제가 듣기로도요, 심수봉 씨 어머니께서 심수봉 씨한테 음악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요. 저기 시골에 옛날에 제가 서산이었거든요. 서산. 네. 근데 어리굴젓. 그때 그 그렇죠. 피아노가 없었어요. 예. 그 시절에.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어머니가 저를 손을 잡고 예. 이제 그 떨어진 곳에 네. 뭐 네. 그 무슨 교감 일본 사람이 놓고 간 피아노였대 그것도. 그것도. 예. 네. 그거를 어느 교감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 집 그 집에 있었는데 네. 네.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전공이 피아노도 아니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 기초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된 분한테 네. 가서 이제 사사를 예. 시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사진이 이제 어머님이 요 꼬마죠, 그렇죠? 요 예. 어린이가 예. 이제 민경이, 예. 그렇죠? 예. 신민경이 아주 이뻐. 요 친구 데리고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거예요. 네. 학원이 아니지 그냥 선생님 댁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매일 네. 저렇게 엄마 손을 잡고서는 예. 다녔죠. 가서 배우고 또 오시고. 예. 그래도 뭔가 이제 집안에 이렇게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뭐 대성하신 거 아이, 아닙니까? 저는 저희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네. 집안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이렇게 긍지를 못 가졌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국악이 국악이래요. 예, 지금은 굉장히 알아주지만 오. 저희 그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저희 네. 아버지 밑에서 그 외동 딸로 낳았지만은 그니까 어머니 다른 언니분이 계세요. 예. 어머니 네. 쭉 계신데 전부 음악을 잘하시고 네. 이제 그 핏줄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전인가 보죠. 네. 근데 그 언니도 뭐 영문학 전공하고 뭐 성악 전공하고 전부 이쪽이니까 예. 아주 국악 쪽은 그냥 뭐 굉장히 그 국악. 좀 따라뭉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때 민요 채집하시고 뭐 강의 나가시고 네. 굉장히 이론에 밝으셨고 예, 예. 거기 온 몸을 바치셨고 저희 할아버님이 최근에 그 이제 그 비가 세워졌어요. 나라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인간문화재도 몇 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문화재 1호가 네. 심상건 씨라고 가야금의 명인이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저희 그 할아버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작은 할아버님의 네. 아드님이신데 네. 3살 때 조실부모 하셔가지고 오. 저희 할아버님 밑에 오셔갖고 사사를 받으셨대요. 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가가 네. 나오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또 평생을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요, 그 대중가요를 좀 약간 가볍게 여기셨잖아요. 네. 근데 네. 결국은 대중음악의 길을 걷게 되셨잖아요. 어렸을 땐 네. 클래식을 전공하고 싶다고 그러셨었죠? 예,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무슨 뭐 제가 라틴 음악도 해보고 깐소네 뭐 그거 하다 보면은 전부 그 레파토리 늘리느라고 네. 했는데 네. 그게 아주 진한 트로트예요. 보면은 네. 뭐 구라파 쪽 이쪽에 뭐 정말 틀림없는 그 마이나 단조 예. 그게 사람의 가슴에 와닿고 물론 이제 제가 이 이번 앨범에도 단가라고 줘봤어요. 단가. 단가. 단가라는 거는 그 오페라처럼 판소리 하기 전에 앞에 잠깐 짧은 시간에 그렇죠. 나와서 예. 하는 거를 이제 단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대중가요도 네. 그 한 3분 내지 5분 예.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표현해내야 되는 아주 단순하게 네.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얘기해줘야 되는 그 대중가요가 점점 정감 있게 저한테 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행가 가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중가요 가수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거에서 대중가요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네.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는 전혀 안 만졌나 보죠? 제가 악기란 악기는 안 만져본 게 없어요. 그 10대 때 그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 섬에 가서 요양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음악에 대한 불이 붙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어. 뭐 색스폰까지 오. 다 해가지고요. 야. 아, 색스폰도 하셨어요? 네, 색스폰도 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색스폰은 조금 무리가 오더라고요. 힘에 그래서 겨우시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것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역시 안 따라주니까 예.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악기들은 뭐 거의 다. 몸이 좀 아파서 섬에 가셨다 그러는데 그때가 그러면 학교 때입니까? 학생? 그럼요. 여학교 시절에 어디가 아팠던 네, 거예요? 그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뭐 그냥 아팠다는 얘기 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네 심장 네 심장 심장. 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냥 좀 열심히 해갖고 네. 학교도 좀 좋은 학교 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그만 조금 많이 좌절이 됐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몸이 좀 아파서 왜 섬에 가셨을 때 그때 그 몸이 좀 아팠다는 것이 예. 일종의 어떤 예지력하고 좀 상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근데 제가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심장하고 왜 이런 정말- 얘기를 하냐면 저 심수봉 씨가 네. 꿈이 참 잘 맞는 분이래요. 이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꿈하고 현실하고. 꿈하고 현실. 그러니까 어. 꿈 굉장히 잘 맞아서 예. 특이한 경험도 그래서 심수봉 씨가 많이 하셨다.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네.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 근데 몸이 약하니까 네. 뭐라 그럴까 그 몸의 기능이 이를테면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어. 그래서 근데 꿈을 그 꿔서 맞는 거는 네. 정말 저도 이상해. 그 꿈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을 아니, 정도로. 진짜 잘 맞죠? 예, 저는 예. 뭐 꿈 그날 쫙 어젯밤에 누가 무슨 얘기 뭐 했는지. 예를 들자면 뭐 어떻게 예를 한 번만 맞추는지.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예. 어머니가 어디 뭐 50만 원을 저기 혼자 사시니까는 이 저 돈놀이 같은 거를 하셨었나 봐요. 네. 돈을 50만 원을 받으러 간다는데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네. 어머니한테 돈을 줄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에? 예, 20만 원만 뭐 우선 줘도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나가셔요. 돈 받으러 간다고. 이렇게 보고 2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다고.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저께 은행에서 다 사사다 놨다 그랬는데 너도 들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라고 그러면서 20만 원밖에 만 주면 되겠다 네.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우아해가지고요. 네. 무슨 소리를 하고 그렇죠. 있어 믿지를 네. 않고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탁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유 내가 20만 원밖에 돈이 안 된다. 이야. 어머니가 거기서 막 박장대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얘기를 했더니 네.
그분이 놀라셔가지고요. 네. 그날 그 얘기한 내용까지 얘기를 야. 하니까 네. 그날 밤에 마저 돈을 30만 원 가져오셨더라고요. 무셔서. 무서워서 그랬나 예, 봐요. 대단하시네. 너무 딱. 네, 그런 적이 예. 있었고 또 한 번은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네. 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 꿈에 대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밤에 이렇게 속삭속삭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도 그걸 밤에 잠에서 다 네. 보는 거예요. 제가 낮에 있었던 일을. 네.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 네. 못해요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맞으세요? 거의 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지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무슨 신기가 있다, 무당이 네. 돼야 된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저 기독교로 오고 난 뒤부터는 네.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믿어도 또 그래 똑같이 꿈을 꿔요. 그래서 이건 네. 귀신이 붙어서 뭐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닌가였는데 기독교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러나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 영이 맑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아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네. 대충 좀 알게 되고요. 예. 요새도 지금도 꿈하고 아예 현실하고 잘 지금은 맞으세요? 조금 차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네. 사실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네. 그 점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야. 요 여자분들이 답답하면 예. 점 보러 가잖아요. 저는 네. 그 심리를 너무 이해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너무너무 점을 보러 다녀가지고 답답하니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그 이제 대안을 탁 마련해주고 하니까 우선은 시원해가지고 온다고요. 예. 네. 사람이 그 앞일을 모른다는 게 참 답답하고 또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몰라 우왕좌왕하니까. 그렇게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저기 그 이렇게 어떻게 이제 예. 뭐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 꼭 중요한 일은 꿈에 다 보이니까. 꿈에, 야. 그리고 틀림없이 어허. 그쪽으로 결정이 되니까 네. 참 감사해요. 그 미리 다 애군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충.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네. 사람이 꼭 일을 당할 때는 그 예. 교만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뭐 꿈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저를 이렇게 제어해주는 장치가 네. 있다는 거는 잘못됐을 때 얼른 스스로가 뭐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렇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뭐 잘난 척하고 다닐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조심이 되죠. 예. 그 부근 되시는 분은 뭐 꼼짝 못 하겠어요. 뭐 조금만 나쁜 짓 하려면 벌써 꿈에서 딱 나타나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야, 그 저희 남편은 예. 나쁜 짓 할 사람 아니에요. 못하죠. 다 꿈에서 그 전날 말해주는데. 아니고 워낙 예. 그럴 일을 하실 분도 아니고 예. 전 하나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혹시라도 앞으로 만약에 꿈에요 예. 뭐 전화 우리들 MC들이 만약에 뭐가 보이시면 네. 그럼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전용으로 조심해라. 야. 그저 꿈 얘기로 예. 좀 돌아서 네. 그 심수봉 씨가 그 돌아가신 그 유교사 꿈을 자주 요즘에는 제가 잘 네. 모르겠는데 전에 자주 꾸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맞습니까? 예, 그 얘기도 좀. 제가 처음에는요,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한복을 좋아했어요. 한복이요? 예, 이렇게 한복을 어머니가 참 자주 입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복 입은 태가 난다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커 보여도 한복이 썩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유교사 꿈을 꿨을 때 제가 한복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하고 예.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묘한 그 인연 네. 네.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꿈 중에 어떤 꿈 혹시 기억나셨던 어떤 꿈을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타날 때마다 이제 참 안타까웠던 게 네. 점점 초라해졌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교사가 직접 저한테 그 와서 애원하다시피 남편한테 얘기를 좀 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요. 네. 깨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이게 뭔지 굉장히 간절하니까 네. 무슨 얘기를 전해달라고 그럴까요를 물어봐야지. 물어볼 걸. 그런데 꿈속이 되면 여전히 그 생각은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예.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그 유교사 돌아가시고 꿈을 꾸고 난 뒤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뵀거든요. 예. 그때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엄마가. 예. 근데 무슨 내용이 있어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 네. 미친 사람은 아니고요. 뭐 네. 갑자기 내가 유교사님 꿈을 꿨는데요. 네. 뭘 좀 전해달래요. 그러면은 그 무슨 내용이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유교사 꿈을 꾸신 그 얘기는 시기적으로 유교사가 돌아가신 후에. 후에 그렇게 꾸신 거군요. 네. 그래서 내용은 결국 그 꿈에서 한 번도 네. 듣질 못하셨네요. 네. 좀 독특한 꿈을 그렇게 많이 꾸고 그렇게 미리 좀 알려줬던 건데 네. 지금 그 뒤에도 그런 생각을 해. 그때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잘 그걸 활용을 잘 했더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잘한 것일까. 지금 생각해도 어떤 대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어떤 인과 관계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예, 그 꿈에 이제 유교사가 나타나시고 이럴 때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거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랬는데 예. 나중에는 뭐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네. 무슨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제가. 그 12.16 사건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뵌 건 아니죠. 그럼요. 그 전에 그전에도? 두 번 뵀어요. 근데 제가 뵌 네. 박정희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다 약한 모습을 제가 뵀어요. 꿈에? 네, 어, 아니죠. 실제로.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그날 12.16 날도 네. 그래서 더 좀 부축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 뭐 기억하긴 참 싫으시겠지만은 그 공정동 사건에 있어서 뭔가 좀 틀린 대목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어떤 대목일까요, 주로? 그러니까 네. 그 김재규 씨가 얘기한 말이 하나도 거의 없었다는 거. 전혀?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속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일이 닥치면은 누구라도 자기 쪽을 이렇게 옹호를 해서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급한 마음에 그러지 않았겠나. 처음에는 네. 워낙 분위기도 그렇게 험악했고 네. 저희가 정말 살아나온 것만 해도 정말 어떻게 뭐 감지덕지라고 네. 그럴까요? 네. 그런 마음에서 아직 그쪽에서 뭐 조사할 때 김재규 씨 그 조서를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쭉 예. 돌렸으니까 예. 거기 그냥 맞추는 형식으로 해요. 네.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괜히 그랬다가 또 이제 워낙 또 잘못된 본인한테도 또 예. 피해가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격앙된 목소리로 뭐 이렇게 저 욕설도 오고 갔다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전혀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를 알았으면 네. 지금 제가 그렇게 놀라고 공포에 떨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 벌써,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해 갖고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팍 오잖아요. 예. 근데 전혀 그게 없이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이 건물이 폭파되는 건지 뭐 우리도 죽는 건지 어때 전혀 그 감을 못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공포에 떨었던 거고 더 놀랬었던 건데 근데 뭐 사건에 무슨 이렇게 앉아서 뭐 놀듯이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얘기가 뭐 오고 갔고 그랬다니까 그거는 너무 자기 네. 보호 본능이었던 예. 것 같아요. 너무 놀라다 보면은 멍해져가지고 누가 욕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게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이 책에 나온 그 장면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 했었냐면요. 예.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생각나는 모든 그 기억을 최대한 대로
꼬집어내서 여기다 표현을 다 했어요. 네. 제가 네. 제가 나름대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제가 써놓은 거를 저희 남편한테 한번 읽어서 예. 그 이해가 됐는가를 한번 예. 여쭤봤더니 예. 그 물어봤더니 틀려요. 이게 적어놓은 거를 자세히 보고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예. 쓴다는 것도.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고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쓰질 말고 몇 초 뒤에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이 우리 신랑이 뺏어가지고요. 그 PD니까 아무래도 그 정확해요. 아. 그래서 그러면 한밤중에 저희 남편이 2시 반에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밤 프로를 하기 때문에 네. 밤에 쓰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 그럼 현장 검증을 따로 했어요. 네. 그럼 거기가 그래 내가 그럼 김재규란 말이야. 네. 그럼 나는 이제 여기가 했단 말이야? 나란 말이야. 근데 그래 쏘고 난 뒤에 그래 그다음에 몇 초 뒤에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둘이가 막 현장 검증을 했어요. 완벽하게.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아주 철저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까지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밤을 새워서 그 잠깐 있는 일이었잖아요. 네. 예? 몇 분밖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하려고 내가 알고 있는 한은 근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7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벌써 16년 됐거든요. 16년 됐는데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실 심수봉 씨가 여자의 몸으로서 네. 혼자 그 모든 것을 진실을 그 현장에서 보고 느꼈고 닥쳤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뒀었다. 이렇게 그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글쎄 어디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해도 안 믿고. 네. 그렇죠? 어떻게 그 상당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비밀 잘 지켜요. 저한테 뭐 네. 비밀 얘기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비밀 잘 지켜요. 아 저는. 여기서 또 비밀 얘기를 해요? 비밀 얘기를. 아니 나중에. 나중에. 네. 그러니까 참 지키한테는 가슴속에 담아두기도 참 어려웠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맞아요. 제가 같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심수봉 씨 대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네. 참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많이. 그렇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제가 작은 방으로 옮기고 나서 네. 네. 제가 너무너무 울었는 것 네. 같아요. 네. 눈물이 나온 것도 몰랐고 전혀. 네. 그랬는데 손이 이렇게 하도 몸이 이렇게 주체가 안 돼. 이상해서 보니까 온몸이 떠는데요. 네. 그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그렇지. 손이 이렇게 아무리 잡아도 이게 이 경련이 아, 네. 멈추지를 않아요. 이게 손이 얼마나 떠는지. 그래서 그때 그 미스 신이 없었다면은 예. 죽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참 미스 신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참 아까 왜 저희하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생각하긴 싫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책에 자세하게 이렇게 다 정말 기억을 그대로 되살려서 쓰셨지만 또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일들 말이죠. 아까 네. 그 예를 들자면 네. 아무 말도 없었는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든지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제 미스 신하고 저하고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들을 그 동작들을 다 봤는데 그 김재규 씨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몸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굳어 있는 예, 긴장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 예. 왜 그러나 제가 그 전날인가 김재규 씨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은 뭐 그렇게까지 미소를 지을 줄 모른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네. 잘 웃고 잘 놀고 네. 이렇게 좀 잘 놀이 하는 데서 그 분위기를 잘 맞추는.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그날 구면이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는데도 왜 인사 받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아유 왔냐고 그렇죠. 한다든지 그때도 완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노려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네. 정신이 없었어요. 예. 왜 그랬나를 나중에 알았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초긴장이 됐었구나.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옆에 사람 치고 거기 그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대통령 한 7년만 해도 벌써 다 권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10년이 그렇죠. 또 넘게 10년.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대통령 앞에 가서 보고서를 들고 섰는데 말 한마디 예. 못하고 떨었을 정도로 대통령의 그때 권위나 위엄이 대단했던 거로 자리 잡고 있었었고 예. 그 앞에서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저도 생각에 나중에 저가 혼자 생각에 그랬으니까 그랬겠구나.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게 이쪽 치면서 뭐 대통령 아, 그건 쳐요. 아니 그랬대요. 아니,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뭐 맞아요. 이랬대는데 네. 그러니. 그렇게 여유 있질 않았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지금 큰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지 자기는 이제 그 빨리 생각. 할 일을 빨리 하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가가지고 물 찾고 그랬다죠. 네. 물을 막 찾았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러니까 예. 그건 정신이 완전히 거의가 이렇게 자기 정신이 그렇죠. 아니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는 글쎄 뭐 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뭐 어쩌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거기 왜 갔어요 그날 계신 집에 왜 하필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역사의 인물로 남았습니까? 언제부터 연예계 생활하셨어요? 저는 연예계 생활은 이제 얼마 안 됐고 예. 이제 글 쓰다가 이제 이렇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아니 그때는 예. 그때는 참 부르면은 예. 뭐 그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백처럼 생각하고 갔을 때예요. 의시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아 이쪽에서 나를 이렇게 예. 내 노래를 좋아한다, 내 연기를 좋아한다. 예. 그랬으면 벌써 이게 어떤 그 플러스가 될 정도로. 예. 그때도 임성훈 씨도 계셨었잖아요. 언제요? 언제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저 쇼 녹화할 때 그때 방송할 좀 때 계셨죠. 방송? 아니요 방송 하셨었잖아요.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활동하셨다고. 한참 할 때인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죠.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이 굉장히 밝혀지는 당황하셨어요. 나 지금 그래서 지금 막 공장동, 생각하는 예. 거예요. 지금 심수봉 씨랑 어딜 갔었나 막 생각했더니 했죠. 진행을 할 때죠. 진행하셨죠. 한참 MC 할 때죠. 예, 근데 김정동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임성훈 씨는 예. 아니죠. 전혀 아니죠.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남자 없었어요. 예, 임성훈 씨가 여자였더라면은 아마 한 번쯤 갈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예.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게 진짜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필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네. 가기 싫어 갖고 예. 쇼쇼쇼 그때 프로그램이 정동 그 운영군 운영군 예, 거기서 할 스튜디오에서 때인데 할 때죠. 예. 그걸 핑계를 탁 댔어요 제가. 근데 잠깐만요 하더니 탁 전화를 하더니 내가 전화로 다 캔슬을 왔으니까 네. 그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냥 줄레줄레 간 거죠. 네. 그쪽 가면 출연료는 더 출연료는 물론 좀 방송국 출연료보다 낫죠. 더 낫죠. 예, 방송국 출연료보다 훨씬 예. 낫죠. 아주 많이 낫죠. 그날 얼마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얼마 받았는지 그것도 역사에 남는 거 이게 잡지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날 얼마 정확하게. 그때 박선호 씨가 지불을 해서 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만 놀래키고. 얼마 비밀 지킬게. 진짜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한 50만 원? 그때 또? 아마 그 정도 좀 됐을 거예요. 어이 그 굉장히 그때 평균 얼마죠 출연료가? 그때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 3만 원 할 때 2, 3만 원. 엄청난 차이였네요. 2, 3만 원이니까 제가 하여튼 그건 기억이 잘 예. 안 나요. 네. 참 또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은 네.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네. 가슴 속에 담아왔다가 이번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진실을 이제 이렇게 밝히셨어요. 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뭐 굉장히 궁금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라고 그러시네. 뭐예요? 뭐 글쎄 뭐 예, 오늘 뭐 방송에 궁금하세요? 그때 당시 라면 하나 20원 할 때니까 큰 돈이라고요. 그때 라면 하나에 한 봉지 20원 할 때인데 네. 50만 원이면 큰 돈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아까부터 네. 그렇죠. 그러면 라면 2,500개 그렇게 되네. 네.
오늘 이렇게 저 심수봉 씨를 모시고 얘기를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오늘 심수봉 씨에게 저희가 이렇게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뭐 지윤이가 어떻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떻다 그걸 꼭 가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심수봉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1.2의 저 피해자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평범한 여자로서 정말 그 감당을 해왔던 본인이 겪어야 했던 그런 얘기를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그냥 전해드리는데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데 오늘 네. 이 시간에 뜻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요?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무슨 시간이요? 아니 방과후 학사의 시간이 그건 뭐 다 됐어. 못한 얘기. 뭐 하루 더 시간 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거지 뭐. 다 이렇게 돼요. 통해 이제. 하루 더 하루 더. 모시고. 근데 아, 이제 좀 이제 고민은 네. 뭐냐면 그 출연료를 50만 원 드릴 건지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이틀치를 드려야 되는지 됐어요. 그럼 이틀치죠. 그냥. 하루치로 해서 그냥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심수봉 씨 내일 방과후 학사에 하루를 더 좀 출연을 부탁을 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얘기 남아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지금 그 얘기하다 가정 얘기도 있고 행복한 얘기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내일 약속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는 네. 이만 그냥 가요? 드려야죠. 그냥 얼마나 노래 한 곡 아쉬워요. 들어야죠. 그렇죠? 노래. 예. 그렇죠.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심수봉 씨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신청해도 되죠? 네. 네. 제가 노래 중에서 사랑밖에 난 몰라. 괜찮으시죠? 꼭 똑같네. 들려주세요. 이 책 책 제목하고 제목에는 똑같아요.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 아끼는 노래시죠? 예, 아주 좋아하는 네. 노래. 여러분의 애창곡이기도 한데 예. 그러면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예.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심수봉 씨 모시고 못다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노래 좀 청해 주십시오.